17시간의 비행, 사전 자가격리 336시간, 그리고 다시 귀국 후 자가격리 336시간. 최근 이런 고생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압둘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입니다. 압둘라는 세계적인 부호로 유명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만사르 빈 자이드 아랍에미리트 부총리의 2살 아래 동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타국의 외교장관이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대면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압둘라는 코로나19 이후 첫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모하메드 왕세제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교육 인적자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압둘라 장관은 특히 한국의 온라인 계약과 순차 등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경험 공유를 요청하며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아랍에미리트의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험 공유 등 방역 협력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또 양국 관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바카라 원전 사업, 백신 개발과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보건, 식량안보, 5G, 인공지능,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양국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건조지역용 벼 아세미 품종을 아랍에미리트 사막지역 샤르자에서 시험 재배한 결과 다음 달 초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배를 앞둔 벼들은 2018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때 논의된 농업기술협력 중 하나로 작년 11월 처음 파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 복합화력발전소 설비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 금액은 약 700억 원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70MW와 540MW급 증기터빈과 발전기를 각 한 기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주도로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는 와중에 눈길을 끌만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를 2006년부터 이끌고 있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다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15년 만에 새로운 OECD 수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이고, 외교 소식통들 가운데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도전해볼 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적인 국제기구 중 하나입니다. OECD의 목적은 경제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무역의 확대 등이고, 활동은 경제정책의 조정, 무역문제의 검토, 산업정책의 검토, 환경문제, 개발도상국의 원조 문제 논의 등에 일을 합니다. 1948년 미국의 마셜 플랜 관련 지원을 받은 유럽 경제협력기구에서 시작하여 1961년 가맹국 18개국과 함께 미국, 캐나다가 합쳐져 OECD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3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1961년 설립된 이후 OECD는 동양인 사무총장이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앙겔 구리아 사무총장 또한 멕시코 고국에서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지냈고, 라틴 아메리카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OECD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5년 임기를 2번 연장했으며 세 번째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한 번 더 도전해 임기를 20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만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OECD는 유럽, 북미 중심의 선진국 모임입니다. 현재 OECD 가입국가 중 중동의 이스라엘, 터키를 빼면 실질적인 아시아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한국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방역을 주도해가며 리더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해나가고 있고, WTO, WHO 등 여러 국제기구의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OECD 수장 자리도 도전하게 된다면 세계 국제기구의 총장 자리를 노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 세계 기구의 자리를 모두 한국인으로 채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국의 OECD 사무총장 도전은 WTO 사무총장 선출과 연동되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석교섭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선진국들이 OECD 사무총장까지 한국에 몰아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도전에 실패할 경우 한국 정부가 OECD 사무총장에 후보를 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전을 해야 실패도 하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방역으로 위상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 여러 국가들의 협력 요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시점에서 국제기구 수장 자리를 차지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방역 지원을 해준 국가들에서는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 대한민국에게 받은 보은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OECD는 조만간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시작합니다. 오는 9월에서 10월 각 회원국에 후보자를 내고 내년 2월까지 심층 인터뷰가 이뤄지며 이후 후보를 압축한 다음 내년 3, 4월쯤 회원국 협의를 거쳐 선출하면 내년 6월부터 5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에 가시처럼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다니는 국가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에 일본을 보면 국책 사업을 한국 발목 잡기로 정했는지 대한민국에서 하는 일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기구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더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근 WTO 차기 총장 자리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히던 피로건 유럽연합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첫 WTO 사무총장 배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는 아예 대놓고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과 WTO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사무총장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으로서도 선출 프로세스에 확실히 관여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케이신문도 한국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할 경우 일본의 통상정책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WTO 사무총장 선거 혼전이라는 기사에서 유 본부장에 대해 한국과 수출관리 강화를 놓고 대립하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거리라고 지적했으며 지지통신도 일본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징용공 문제나 수출 규제 등 현안이 있는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와 국제적인 발언력을 높이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놓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한국만큼은 안 된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방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 일본은 남북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려고 했다. 상당히 불편해했다는 언급이 담겨있고 심지어 서울에서 나오는 행복감에 맞서고 싶어했고 우리가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존 G7에 한국, 호주,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G11 체제로 확대하고 싶다며 한국 초청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이 G7 플러스 4 회의에서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며 회방꾼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본의 방해를 뚫고 전세계 리더 국가로 도약해 다른 나라 못살게 구는 나라들에 대해 정의의 잣대로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줘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답을 찾아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아니 말하고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베 신조씨 진짜 정신 나가셨어요? 아니 정말 하는 족족 방해하고 자빠졌네. 아니 홍수나고 경제 파탄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 돌볼 생각은 안 하고 한국을 왜 이렇게 괴롭혀요. 와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봤네. 스토커 같아요. 집착 좀 그만해요. 정 떨어지게 왜 이래요. 이제 국제기구 수장자리 한국이 차지하면 본인도 일본이 어떻게 될 건지 잘 알기 때문에 저러는 거겠죠. 하여튼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요. 그동안 부당한 조치들 다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요. 아니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저런 나라한테 경주시장님이 지금 나라 세금 가지고 마스크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홍수 났다고 성금 모아 보내자는 분 설마 안 계시겠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